한복을 들었다는 이유로 한국인 여성이 체포됐어요. 경찰은 묻지 않고 그녀를 구치소에 가뒀죠. 하지만 몰랐어요. 그녀가 곧 그들의 서장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이 강렬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먼저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 여성의 사연을 시작할게요. 한국인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몰랐죠. 수갑을 채운 여성이 며칠 뒤 해송시 경찰서장이 될 사람이라는 걸요. 그저 동양 여성이 한복을 들고 있었다고만 생각했겠죠. 그날 해송시는 큰 실수를 했어요. 제 이름은 박지윤, 39살이에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 오래 수사관으로 일했죠. 힘든 곳이었어요. 이제 해송시 신임 서장으로 임명받아 부임 준비 중이었죠. 그날은 비공식 휴가로 해송시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제 역할은 아무도 몰랐죠. 고요한 순간,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오후였어요. 폭풍전의 평온함 같았죠. 해가 아직 지지 않은 시간, 해송시 공원에서 한국 축제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한인들이 주최하는 행사라고 들었죠. 제 조부께서 전쟁에 참전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겼죠. 그래서 축제에 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행사는 소박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마음이 무거운 점이 있었어요. 축제 어디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가 없었죠. 주최 측 설명에도 팜플렛에도 한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마음이 아팠죠. 왜 이렇게 된 걸까? 행사 어디에도 감사의 표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방에서 작은 한복 장식을 꺼내들었어요.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죠. 그냥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 전쟁이 누구를 위해 치러졌는지 모두가 잊은 것 같았죠. 저는 작은 한복 장식을 꺼내 손에 들었어요.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죠. 한복 장식을 가슴 높이로 들고 묵념을 했어요. 이름 없는 용사들과 민간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싶었죠.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고 싶었어요. 한복 장식을 들고 묵념을 올렸죠. 그 순간 꿈에도 몰랐어요. 이 작은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잠깐 거기 서세요. 묵념을 마치고 돌아섰을 때 낮은 목소리가 제 뒤를 쳤어요. 경찰 제복을 입은 두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죠. 한 명은 제이슨 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젊은 신입 같았죠. 제이슨 경관은 제 손의 한복 장식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의 눈빛엔 불쾌함이 담겨 있었죠.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지금 들고 있는 그 장식이 행사 허가 물품인가요? 공공장소에선 허가 없는 물건은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저는 화를 누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한국의 한복 장식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전 그냥 축제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제이슨 경관은 제 말을 무시하듯 고개를 기울였어요. 한국이라고요? 오늘 행사는 미군 장군을 기리는 행사예요. 관련 없는 물건을 여기서 보여주는 건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그의 태도는 마치 제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느껴졌죠. 저는 다시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건 한국 문화를 나타내는 장식일 뿐이에요.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을 위해 묵념한 거예요. 왜 문제죠? 제이슨 경관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봤어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신분증 지금 보여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말했어요. 그의 동료, 신입 경관이 다가오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어요. 그 눈빛은 마치 저에게 묻는 것 같았죠. 너 같은 동양 여자가 왜 이런 짓을? 저는 운전면허증을 건넸어요. 그는 면허증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죠. 이름이 박지윤? 동양계 이름이네요. 해송시에 연고가 있나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의 말투엔 외부인에 대한 경계와 모멸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저를 낙인 찍으려는 듯했죠. 눈에 띄는 행동이라니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려고 애썼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힘을 줬어요.
이건 한국의 한복 장식일 뿐이에요. 저는 곧 혜송시에 살 시민이에요. 축제에서 존경을 표한 게 왜 문제죠? 신입 경관이 끼어들며 거들먹거렸어요. 여기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불편해해요.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그 한복인지 뭔지 가방에 넣어요. 그의 말투엔 조롱과 편견이 섞여 있었죠. 한복인지 뭔지라니.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죠. 박지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들의 오만함을 꺾을 날이 올 거야. 저는 다짐했어요.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없어요. 다만 왜 부적절한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속으론 분노가 들끓었죠. 제이슨 경관은 한복 장식을 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긴 미국이에요. 혜송시 공원이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는 물건은 안 돼요. 시위라도 하려는 건가요? 어떤 단체 소속이에요? 그의 의심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핸드폰으로 찍는 것 같았죠.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박지윤, 냉정해. 넌 수사관이었어. 상황을 분석하고 저들의 약점을 찾아. 시위라니요, 경관님. 그건 오해예요. 이건 한국의 한복 장식이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이건 존중받아야 할 상징이에요. 제이슨 경관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동맹국? 그래서 뭐여?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 알아야 하나요? 뭔가 숨기는 게 있죠. 가방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강압적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빛났죠. 그들은 제 가방을 거칠게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았어요. 가방 안엔 한국에서 가져온 소중한 소책자와 가족의 편지, 그리고 작은 한복 기념품이 있었죠. 신입 경관은 한글로 적힌 편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마치 더러운 물건을 본 것처럼요. 이건 다 뭐죠? 외국어로 쓰여 있어서 모르겠네요. 그는 구두로 편지를 툭툭 찼어요. 그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죠. 그건 제 가족의 편지예요. 소중한 거라고요. 왜 이렇게 하시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를 숨기려 애썼어요. 제이슨 경관은 비웃으며 말했죠. 소중하다고요? 그럼 왜 이런 문제 일으킬 물건을 들고 다니죠? 우린 그냥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제 소책자를 바닥에 던졌어요. 한글로 적힌 글씨를 보며 마치 위험한 물건처럼 취급했죠.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죠. 박지윤, 지금은 참아야 해. 이건 정의가 아니야. 하지만 때가 올 거야. 저는 다시 말했어요. 그건 제 개인 물건이에요. 왜 이렇게 취급하죠? 신입 경관은 코웃음을 쳤어요. 개인 물건? 이건 의심스러워 보이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말해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제이슨 경관은 제 소책자를 집어들더니 읽어보려는 시도도 없이 구겨서 바닥에 던졌어요. 이런 알 수 없는 종이들은 왜 들고 다니는 거죠? 당신, 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공무집행 방해와 불법 집회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연행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죠? 저는 차분히 단호하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힘을 줬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론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첫째,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는 물건으로 소란을 일으켰고, 둘째, 경찰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셋째, 당신 소지품이 의심스러워요. 이 정도면 충분한 이유죠. 제이슨 경관이 제 팔을 거칠게 잡으며 말했어요.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제 심장은 뜨겁게 끓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외부인에 대한 불신과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저는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라고요? 지금 당신이 변호사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입 경관이 비웃으며 제 팔목에 수갑을 채우려 했어요. 저는 순순히 따르지 않았죠. 그들이 힘을 쓰려 하자 저항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두 손을 내밀었지만 제 눈은 그들을 똑바로 노려봤어요. 오늘 너희는 큰 실수를 저지렀어. 이 빚은 반드시 갚을 거야. 차가운 수갑이 제 손목을 조였어요. 그 감촉은 너무도 끔찍했죠. 마치 제 영혼을 묶는 것 같았어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핸드폰 카메라들이 저를 찍고 있었죠. 그들은 저를 범죄자처럼 순찰차 뒷좌석에 밀어넣었어요. 차에 타기 전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한복 장식을 봤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죠. 괜찮아, 박지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경찰서 유치장은 생각보다 더 끔찍했어요. 축축한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좁은 공간이었죠. 저를 유치장에 넣은 경관은 물 한 잔 달라는 부탁을 무시했어요.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엔 경멸이 숨겨져 있었죠. 철창이 잠기고 그가 떠난 뒤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어요. 이곳 사람들은 다른 일을 일단 의심부터 하나? 아니면 내가 아시아 여성이 만만해 보였던 걸까? 그들의 말투엔 인종차별보다 무지와 편견에서 나온 오만함이 더 컸어요. 목이 탔지만 그보다 마음속 갈증이 더 심했죠. 이 부당함, 이 모멸감,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문득 로스앤젤레스 시절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 저는 한 아시아 청년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동료들의 은폐 시도에 맞섰죠. 내부 고발자로 나섰을 때 저는 혼자였고 고립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감정 대신 증거를 모았고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결국 그 청년의 무죄를 입증했고 책임자들을 처벌했죠. 하지만 저는 배신자라는 낙인을 받았고 많은 걸 잃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죠. 그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때도 저는 침묵했고 증거로 싸웠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박지훈, 넌 할 수 있어. 이 부당함을 바로잡을 거야.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예요. 저는 싸울 준비가 됐어요. 그때의 기억이 저를 다시 일으켰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시작일 뿐.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이번에도 같아. 지금 분노에 휩싸여 스스로를 망치지 말자. 냉정히 상황을 보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해. 이 고통도 결국 지나갈 거야. 그때처럼 정의는 내 편이 될 거야. 아니, 내가 정의를 만들 거야. 잠시 후 여성 경관이 들어와 신체 수색을 하겠다고 했어요. 공원에서 이미 검사받았다고 항의했지만 그녀는 절차라며 딱딱하게 대답했죠. 수색은 거칠고 불쾌했어요. 마치 내가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죠. 그들의 눈빛, 말투, 행동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 아시아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분했죠. 하지만 침묵했어요. 지금은 참아야 할 때야. 이 모욕을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유치장의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불길하게 느껴졌죠. 철창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제이슨 경관이었죠. 그는 팔짱을 끼고 마치 짐승을 보듯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입가엔 역겨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이, 거기 동양 여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찼어요. 특별히 기회를 주러 왔는데 해송시에서 경찰 말 안 듣고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말없이 그를 노려봤어요. 제 눈빛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듯 했죠. 그는 철창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어요. 이봐,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한복 때문에 인생 망치고 싶어? 니네 나라에선 그게 뭐든지 여기선 그냥 천쪼가리야. 알겠어? 그의 말에서 냄새와 무지가 풍겨나왔죠. 그 오만한 말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침묵했죠. 그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에 새겨넣었어요. 아직도 버티네? 너 같은 이방인들, 특히 말 안 통하는 것들이 제일 문제야. 속으로 무슨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지 모르지. 그는 마치 대단한 통찰이라도 한 듯 의기양양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다 보고 있어.
그는 허리를 숙여 제 눈을 노려봤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어요. 그의 동공이 흔들리는 걸 봤죠. 하지만 그는 태연한 척하며 말을 이었어요. 자, 마지막 제안이야. 지금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서장님께 잘 말해서 선처를 받게 해줄게. 이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그게 현명하지. 네 미래를 위한 거야. 그는 은혜라도 베푸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선처? 미래? 누가 감히 내 미래를 노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났지만 그보다 더 쓴 건 내 속의 분노였죠.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침묵해야 할 때야. 박지훈, 넌 이 부당함을 바로잡을 거야.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야. 저는 싸울 준비가 됐어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죠. 이 도전에 맞서 싸울 거야. 내 방식으로, 정의롭게.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순간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 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의 오만함을 기억했어요. 그의 말, 그의 표정, 모두 내 마음에 새겼죠. 이 부당함을 바로잡을 거야. 박지훈, 넌 할 수 있어. 이건 내 싸움이야. 분노였죠. 왜 말이 없어? 아직도 버티는 거야? 하긴 너희 아시아 사람들은 속을 모르지. 뒤에서 몰래 뭔가를 꾸미고. 그는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그의 무지와 편견은 끝없었죠. 그래, 계속 떠들어. 네 말은 곧 네 무덤이 될 거야. 저는 속으로 차갑게 다짐했어요. 내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죠.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무서운 경고였어요. 제이슨 경관은 내 반응 없는 태도에 점점 화가 나는 듯했죠. 이봐, 지금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이걸 걷어차면 네 인생이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 알겠어? 그의 목소리가 유치장에 날카롭게 울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죠. 그 추악한 얼굴과 목소리를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무시가 그에게 큰 모욕이었을 거예요.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후회할 거야 하고 내뱉고는 거친 발소리로 떠났어요. 유치장은 다시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죠.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곧 폭풍이 시작될 거야. 이번엔 내가 폭풍의 중심이 될 거야. 그때 옆 유치장에서 기침 소리와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잡혀왔어. 이번엔 쓰레기통을 뒤졌다고. 젠장. 목소리의 주인은 지친 여성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죠. 괜찮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냐고? 여기서 괜찮은 사람이 있겠어? 넌 왜 잡혀왔는데? 초범 같네. 저는 공원에서 한복 장식을 들었다고 잡혀왔어요. 한복? 그게 뭐야? 무슨 위험한 물건이야? 그녀의 목소리에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죠. 아니요, 한국의 문화 장식이에요. 축제에서 들고 있었을 뿐인데. 그때 다른 유치장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복, 저 본 적 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는데 멋지던데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 있었죠. 여성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복이든 뭐든 여기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뭘 해도 그냥 잡혀. 피부색이 다르거나 가난하거나 영어를 잘 못하면 끝이야. 빌어먹을 세상이야. 소년이 작게 덧붙였죠. 저는 길을 건너다가 무단횡단이라고 잡혔어요.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게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 도시엔 나처럼, 아니, 더한 부당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세상에 닿지 못했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이들을 위해 이 부조리를 바꿔야 해. 반드시. 내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게 아니었어요. 억압받는 모두를 위한 불꽃이었죠. 제이슨 경관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죠. 그는 자신이 규정을 따른 정당한 공무를 했다고 확신하는 듯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외부인을 잡았다는 만족감까지 느꼈을 거예요. 그는 유치장 문을 열지 않고 마치 동물원 동물을 보듯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이, 박지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네 신원을 조회했는데 별거 없더라. 그냥 평범한 아시아 여자 일톤이야. 그의 말은 비웃음으로 가득했죠. 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몰랐죠. 내가 곧 이 도시의 서장이 될 거라는 걸. 그의 오만함은 곧 무너질 거예요. 저는 침묵하며 그를 노려봤어요. 내 눈빛은 차가웠지만 속으론 불타고 있었죠. 박지윤, 때가 올 거야. 이 부당함을 바로잡을 거야.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같은데 왜 그런 소란을 일으킨 거야? 진짜 사과하면 특별히 봐주겠다고. 사과하고 반성문만 쓰면 돼. 이 도시에서 잘 살려면 좋게 해결하는 게 낫지 않아? 그의 말투는 은혜를 베푸는 척했지만 내 정체성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죠.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내 침묵이 그를 더 자극한 듯 했죠. 이봐, 지금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잘못했다고 빌어. 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미국에서 그딴 한복 들고 당당할 줄 알아? 여기가 네 나라야? 도대체 뭐 하는 여자라서 이렇게 버티는 거야? 그 눈빛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당장 깔아. 그의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그 속엔 권위가 안 통하는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그의 고함이 복도에 올렸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경관님이야말로 지금 자신의 행동이 해송시 시민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편견에 따른 건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눈빛 온우는 협박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제 말에 제이슨 경관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같은 게 감히.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이슨 경관, 지금 당장 서장실로 가세요. 목소리는 급박했어요. 제이슨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리쳤죠.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용의자 조사 중이야. 조사는 나중에 하고 빨리 가세요. 서장님이 찾으셔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요. 제이슨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어요. 유치장은 다시 조용해졌죠. 올 것이 왔다는 예감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곧 복도에 여러 발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는 내 앞에서 멈췄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철창 너머엔 제이슨 경관과 신입 경관, 그리고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정장 차림에 당혹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가 바로 해송시 현 서장 윌리엄 최였어요. 최 서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이슨에게 물었어요. 제이슨, 자네가 이 여성분을 여기에 가뒀나? 제이슨은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답했죠. 네, 서장님. 이 여성이 공원에서 허가 없는 한복 장식을 들고 소란을 일으켰고 경찰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소지품에서 의심스러운 외국어 문서도 발견돼 조사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죠. 최 서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침을 삼키며 저를 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제이슨, 그리고 거기 자네도 잘 들어라. 지금 자네들이 가두고 모욕한 이분은 오늘 아침 시청에서 임명된 해송시 신임 서장이시다. 이름은 박지윤, 혹시 아나? 몇 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패를 폭로하고 공정을 이뤄낸 그 수사관 말이야. 그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생각했지. 해송시에도 이런 용기와 정의가 필요하다고. 최 서장의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제이슨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죠. 그는 말을 잃었어요. 신입 경관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내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죠. 박지윤, 이 순간을 위해 참아왔어. 이제 공정이 시작될 거야. 저는 철창 안에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제이슨의 오만함은 무너지고 있었죠. 최 서장은 계속 말했어요. 자네들은 큰 실수를 저질렀어. 이건 단순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직접 후임으로 추천했지. 그분이 지금 자네들 앞에 계셔.
그의 시선이 내게 잠시 머물렀다. 다시 경악한 제이슨 경관에게로 향했지. 제이슨의 입이 벌어졌고 신입 경관은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했어. 제이슨이 더듬거리며 중얼거렸어. 박지훈이라고요? 설마 그 유명한.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 최 서장이 다급히 문을 열라고 지시했어. 덜컹 소리와 함께 철창이 열렸지. 나는 말없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최 서장 앞으로 내밀었지. 그는 당황하며 허둥지둥 수갑을 풀었어. 임기 끝에 이런 실수를 한 그의 얼굴엔 자괴감이 가득했지. 나는 풀린 손목을 주무르며 굳은 제이슨과 신입 경관을 차례로 바라봤어. 그들은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지. 나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즉시 감찰을 지시한다. 관련자는 모두 조사받을 거야. 최 서장, 지금 시청과 본부에 이 상황을 보고하고 내 공식 업무 시작을 알려. 오늘부터 혜송 씨의 책임자는 나, 박지훈이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 분노도 슬픔도 아닌 날카로운 결의만 담겨 있었지.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 복도엔 숨막히는 침묵만 흘렀지. 최 서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박지훈 서장님, 혜송 씨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그의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지. 그때 제이슨을 불렀던 젊은 경관이 당황하며 내 가방을 들고 왔어. 공원에서 그들이 난폭하게 뺏었던 그 가방이었지. 최 서장이 착잡한 표정으로 가방을 건넸어. 그의 눈빛엔 깊은 사죄가 담겨 있었지. 박 서장님, 소지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말없이 가방을 열었어. 안은 엉망이었지. 소중한 책은 구겨졌고 메모노트는 찢겨 먼지가 묻어 있었어. 그리고 가슴을 찌르는 그것이 나왔지. 구두 자국이 묻은 찢긴 한복 장식이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었지. 이건 단순한 천이 아니야. 내 정체성, 내가 지켜야 할 가치 그 자체야. 다음 날 혜송시청 강당은 기자들로 가득 찼어. 전날 공원의 일이 시민들이 찍은 영상으로 퍼졌지. 정체불명 아시아 여성, 공원에서 소란, 경찰 과잉 대응 논란 등 자극적인 이야기가 넘쳤어. 사람들은 추측과 비난으로 들끓었지. 내 신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여론은 내 행동을 문제 삼았어. 몇몇 언론은 내가 단체와 연관됐다고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냈지. 단상에 오른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 카메라 플래시와 마이크가 나를 향했지만 위축되지 않았어. 어젯밤 유치장에서 느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나를 감싸고 있었지. 안녕하세요. 혜송 씨의 신임 서장 박지훈입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도시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를 위한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지만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 내 말은 강당을 가득 채웠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이 도시를 바꿀 거야. 공정과 정의로 가득한 곳으로. 내 결심은 단단했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나는 침착하게 대답할 준비가 돼 있었지.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어.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서장으로 임명된 박지훈입니다. 내 소개에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지. 어제 공원에서 잡혔던 아시아 여성이 하루 만에 서장으로 나타났으니 그럴만도 했어. 나는 침착히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어. 목소리는 크고 단호했지. 어제 나는 이 도시 공원에서 한국 문화를 기리는 축제에 참여했어. 그리고 한복 장식을 들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부당히 체포됐지.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내 목소리는 떨림 없이 이어졌어. 그들은 내 한복 장식을 불법 물건으로 단정하며 제재하려 했어. 한글로 된 내 기록물은 의심스러운 문서로 오해받아 훼손됐지. 유치장에서는 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했어. 편견 섞인 말과 불필요한 신체 수색까지 견뎌야 했지. 장내는 숨소리도 없이 조용했어.
기자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 나는 잠시 멈추고 어제 구겨진 한복 장식을 단상에 올려놓았어. 여러분, 이게 어제 내가 들었던 한복 장식이야. 보시다시피 온전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한다. 어제 나는 정당히 한복을 들었어. 그건 불법이 아니었어. 오히려 이 도시의 인권 문제를 보여준 첫 신고였지.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야. 내 목소리는 강하게 울렸고 몇몇 기자들이 탄성을 내뱉었어. 이 사건은 해송시 경찰 내부의 편견과 차별, 공권력 남용 가능성을 드러냈어.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어. 나는 앞으로 해송시 경찰의 방향을 제시했어. 첫째, 우리는 모든 시민을 위한 봉사자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기 위한 교육과 시스템 개선을 즉시 시작할 거야. 아시아 문화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의 목소리를 들을 거야. 둘째, 채용과 평가에서 편견을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를 만들 거야. 셋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 감독을 강화하고 절차를 투명히 운영할 거야. 마지막으로 어제 사건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거야. 모든 과정을 시민께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기자회견 후 바로 경찰서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했어. 나를 모욕했던 제이슨 경관과 신입 경관은 대기 발령 상태로 감찰받고 있었지. 그들의 얼굴엔 후회와 불안이 가득했어. 하지만 나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 이건 복수가 아니야. 공적인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지. 그 과정은 가차없이 진행될 거야. 몇 주 뒤 감찰 결과가 나왔어. 명백한 증거들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냈지. 제이슨 경관은 직권남용, 인종차별, 증거 훼손 시도, 경찰 품위 손상 등 여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어. 그는 해송시 경찰에서 완전히 쫓겨났지. 신입 경관도 징계를 받았어. 그들의 행위는 이 도시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잘못이었지. 나는 결과를 공개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했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시스템을 바꿀 거야. 내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지. 이건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야. 모두를 위한 정의를 위한 길이야. 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거야. 감찰 결과를 발표한 후 해송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 아시아 공동체와의 대화도 늘어났어. 그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들리기 시작했지. 나는 매일 새벽 한복 장식을 보며 다짐했어. 이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야. 경찰직에서 쫓겨났어. 다시는 제복을 입을 수 없지. 나를 모욕했던 신입 경관도 징계를 피하지 못했어. 법적 고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야. 그들이 믿었던 규정이 이제 그들을 옥매는 덫이 됐지. 이 소식이 퍼지자 경찰서와 도시는 잠시 조용했어. 하지만 곧 올바른 결정이라는 지지 목소리가 크게 울렸지. 부패한 권력에 대한 심판이자 해송시의 정의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어. 내가 서장으로 부임한 후 많은 게 변하기 시작했어. 제이슨 경관 등의 처벌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조직 전체에 메시지를 줬지. 편견과 차별은 용납되지 않아. 공권력은 공정히 사용돼야 해. 이 원칙이 서기 시작했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진 않았어. 하지만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지. 경찰은 신중해졌고 시민은 경찰을 믿기 시작했어.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모욕받았지만 그 정체성이 이 변화를 이끌었어. 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지. 그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만들었어. 한복 장식은 더 이상 의심의 물건이 아니야. 내 이름도 수상한 여성이 아니야. 용기와 정의를 상징하는 이름이 됐지. 나는 매일 사무실 창밖을 바라봐. 아직 문제는 많아.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아. 작은 한복 장식이 만든 변화의 물결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질 거야. 나는 그 믿음을 현실로 오늘도 최선을 다할 거야.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거야. 그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야. 나는 확신해.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돼.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어. 해송시에서처럼 말이야.
이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정의의 씨앗이 큰 나무로 희망의 그늘을 들이우길 바래. 그게 내 박지훈의 꿈이자 약속이야. 여러분, 잘 들었나요? 박지훈 서장의 이야기였어. 정의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해. 하지만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 그걸 막는 벽은 제도일까?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의 침묵일까? 댓글로 너희 생각을 공유해줘. 한복을 든 손은 잡혔지만 그 손이 보여준 용기는 이 도시를 일으켰어. 이 이야기가 너희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눌러줘. 진실과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게 채널을 구독해줘.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는 코리아 스토리였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변화는 계속될 거야. 너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줘.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야.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 코리아 스토리였어. 다음에 또 만나자.